치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치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유형이 크게 보면은 뭐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인지 합성된 내용,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지를 구분만 하면 돼. 자,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a가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고, 밑이 0과 1 사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수함수 자체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역 전체에서. 계속 커지는데 최대가 있을 리가 없고, 이쪽은요, 최소가 0 아닌가요? 아니죠. 계속 작아져요. 0으로 가까이 가지만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더 작은 값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수함수 자체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수함수가 최대 최소가 존재하려면 정의역을 잘라야 돼. x가 a와 b 사이에서. 그럼 fa가 최소고 fb가 최대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x가 a와 b 사이에서. 그냥 fa가 최대고 fb가 최소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x 범위를 잘랐을 때 양쪽 경계선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제 밑이 여기 AB를 써버렸네. 밑이 1보다 크면 더 큰 거 집어넣는 게 최대, 그 X값 더 큰 거 집어넣는 게 최대고요. 밑이 0과 1 사이면 큰 거 집어넣는 게 최소고 작은 거 집어넣는 게 최대고, 그 차이만 구분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유리함수가 있었어요. 유리함수도 최대 최소는 그냥 잘라서 집어넣으면 끝났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최대 최소라는 내용을 얘기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70쪽으로 가보면 필수 7번을 보면요, 얘네들이 뭐 평행이동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양쪽 끄트머리 집어넣으면 최대 최소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뭐 어디로 옮겨간다고 해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나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야. 말인지 되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필수 7번에 있는 내용 하나인데, 필수 8번으로 가면 지수 자리에 이차함수가 올라타요. 지수 자리에 이차함수가 올라탄다고. 필수 8번, 9번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근데 이제 필수 8번은 밑이 1보다 크고 필수 9번은 밑이 1보다 작은 것 뿐이야. 두 개 같은 내용입니다. 필수 8번, 9번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71쪽에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것이 x 이퀄 a에서 최대값 b를 가질 때, 이것이 x 이퀄 a에서 최대값 b를 가질 때 뭐 ab를 구해라 이랬는데,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너희들이 공통 원의 2차 함수 최대 최소에서 뭐 이런 거의 최대 최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거 먼저 범위 찾잖아요. 이게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면 x가 1일 때 최대값이 3이니까 뭐 얘를 뭐 t로 치환하면 t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은 얘 자체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를 치환해. 치환하면
이 치환한 t의 범위가 (1,3이)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이니까 가로축은 x축이고 저기 뭐야 함수의 변수가 x니까 그 결과가 t가 되니까 세로축이 t축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t의 범위는 3보다 작은 애들만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이 위에는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t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해? y는 2의 t승 그러잖아. 그럼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t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고 얘는 그 앞에 합성된 얘는 y는 2의 x승이라는 애가 fx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2차 함수면 fx 안에 gx 합성되어 있는 애가 얘잖아요 지금. 뭔 말인지 안 돼? 이해돼요? 그래서 이 합성된 gx의 최대 최소를 먼저 찾아서 그게 gx의 범위, t의 범위가 되고 그 범위를 바탕으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단원에 있지만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의 최대 최소인 거지. 그냥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서 너희들이 분해해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잘 안 되는데 나는 지수함수 최대 최소가 너무 어렵다. 지수함수 최대 최소는 여기서부터인데 그래서 얘는 2의 x승 그래프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y축, 2의 x승, 2의 t승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t가 3일 때 8이니까 그래프는 여기만 필요하니까 최대값은 8이에요. 맞아 안 맞아? 뭔 말인지 돼? 그럼 얘는 t가 3일 때 맥시멈 최대값이 8이야. 그럼 최대값이 8이니까 b는 8이야. 근데 a가 3이라고 하면 안 돼. a는 x잖아. 여기는 t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여기에 3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뭔 말인지 돼 안 돼? 알아들어? 그럼 날라가고 x는 1. 그래서 a는 3이 아니라 1이에요. 알아들어요?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합성에 대한 내용으로 분해해서 이해를 하면 하나는 2차 함수에 대한 얘기고 그걸 가지고 다시 범위를 찾아서 나랑 계속 수업했던 친구들은 많이 들었지만 최대 최소랑 범위는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맞아. 최대 최소랑 범위는 같은 말이죠. 생각해봐. 뭐 우리 졸고 있는 시윤이. 시윤이의 몸무게는 30 이상 100 이하다. 이렇게 하면 시윤이 몸무게의 최대값은 100이잖아. 시윤이 몸무게의 최소값은 30kg잖아. 최소값은. 이해돼? 최대 최소와 범위는 같은 말입니다. 그냥 내가 만든 말이 아니야. 그냥 같은 말이야 원래. 어머니 이해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합성된 상태에서 gx에 뭐가 필요해? gx가 변수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f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gx에 뭐가 필요해? 범위가 필요해. 얘가 f잖아 f. f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얘가 지수함수니까 내가 방금 전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선 범위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필요한 거야. 그 범위 여기서 찾았잖아. 알아들어요? 이 범위가 뭔데? 이거의 최대 최소예요. 알아들어? 이렇게 개념적으로 접근이 돼야 돼. 이해돼요? 그냥 막 어떻게 수학을 기억하면 안 되냐면 뭐 나중에 언젠가 잘해지면은 다 깨닫게 되긴 하는데 2차식이 지수에 있으면 2차식의 최대값을 찾아서 뭐 t 범위를 찾아서 뭐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머릿속에 남질 않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어야 머릿속에 남는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이해됩니까? 2차가 예전에 2차 함수 이거 반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2차식이 반복되면 그 애를 치환해서 치환한 거에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한 다음에 t 범위를 찾아서 한다. 그건 방법적인 얘기지.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럼 왜 그렇게 해? 걔가 합성돼 있고 합성된 애가 변수로 작용하니까 이거의 범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이
방법적인 거를 조금 알고 있다면 왜인지에 대한 포인트만 딱 집어주면 된단 말이야.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러면 필수 9, 뭐 이거는 답 나왔고요. 답 나왔고요. 필수 9번은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밑이 이제 이번에는 정역 있는 거. x가 1과 4 사이. x가 1과 4 사이일 때 y는 4분의 1에 y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거는 밑이 바뀐 게 아니라 두 개 차이는 어쨌든 이 합성된 2차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할 건데 여기 이 합성된 2차 관련해서 x 범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네요. x 범위가 없어도 2차는 최대 최소가 무조건 존재하는 애기 때문에 범위가 나오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근데 x 범위가 있으면 더 확실하게 나오겠지. 2차 함수도 자를 테니까. 알아들어요? 그럼 얘는 요거부터 t로 치환합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9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3,1이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이야? 3,1이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이야. 근데 x 범위가 1에서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마이너스 3 1부터 4까지 4 넣으면 얼마야? 0이네. 이만큼만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 y좌표 1이고 그러면은 우린 요만큼만 필요한 거 아니야 t가. 그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y는 4분의 1의 t승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거라고 그냥. 이해돼 안 돼? 그럼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작은 거 집어는 4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은 4의 3승은 64가 최대값이고 1 들어간 4분의 1의 1승은 4분의 1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때려버리면 되는 거.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합성돼 있는 상황을 너희들이 똑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알아들어요? 넘겨봅시다. 넘기면 이제 A의 X승이 반복되는 형태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내가 방금 전에 필수 8번, 9번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까 뭐 필수 8번에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같은 게 2의 x승이라는 함수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런 함수가 있는데 fx에 이 x자리에 gx가 들어간 거니까 f 합성 gx를 표현한 게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지금 하려고 그러는 필수 10번은 무슨 얘기냐면 gx에다가 fx를 치환하는 거야. 합성하는 거야. gx 2차 함수에다가 지수함수를 합성해. 그럼 마이너스 2의 x승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이런 식으로 생겨서 a의 x승이 반복되는 형태에 대한, 물론 함수식은 이거랑 다를 거야. 문제가 다르니까. 이런 식에 대한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 당연히 합성되네를 치환했듯이 여기서도 합성되네를 치환하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한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x 범위가 뭐 -1과 2 사이 이러면 여기서는 얘가 지수함수니까 그냥 집어넣어. t가 2분의 1과 4 사이 이러면서 y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의 최대최소 이렇게 가는 거라고. 뭔 말인지 돼야 안 돼요? 알아들어? 그러니까 지수를 베이스로 2차를 합성한 게 앞에 내용이라면 2차를 베이스로 지수를 합성한 게 뒤에 내용이야. 근데 두 개가 다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똑같아. 합성돼서 들어오는 애를 치환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럼 이제 필수 10번으로 가봅시다. x가 0과 2 사이일 때, x가 0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y는 4의 x승 빼기 2의 x 플러스 1승,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요. 물론 여기처럼 이렇게 딱딱 보이게 이쁘게 안 써주고 조금 지저분하게 써주긴 하지. 하지만 요 정도 바꿀 수는 있어야지. 얘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x승은 2의 2x승이고 결국에는 2의 x승의 제곱이다. 요 정도 바꿀 수는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이라는 건 2의 x승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쓸 수는 있어야지.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주진 않지.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면은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2의 x승은 지수함수니까 밑이 0보다 크니까 작은 거 넣은 게 최소값보다 최대값보다, 최대 최소는 범위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y는 2의 t제곱 마이너스 2t, 그러면 y는 t-1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로축은 무슨 축? 자, 이거 그릴 거야. 가로축은 무슨 축? t축. 세로축은 y축. 1,1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러. 이렇게 생겼는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1부터 4까지래. 1부터 4까지래. 1 넣으면 1이고 4 넣으면 얼마니? 3, 9, 8. 8. 그러면 y의 범위가 1부터 8 사이니까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알아들어요?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방법적으로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다 외워야 될 내용이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방법적으로 알아야지 그 방법을 따라가서 해야 되니까. 맞아. 방법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하는 흐름이 돼.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흐름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A의 X승 모양이 반복되면 얘를 치환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내용을 정리할 때 대명사가 자꾸 들어가면은 외울 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가 되면 머릿속에 안 남아요. 알겠어요? 이해돼?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성을 치환, 최대, 최소 이렇게 정확한 명칭을 집어넣어서 기억을 해줘야 흐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이해돼? 그 다음에 필수 11번 하기 전에 너희들이 최대값이죠. 최소값 관련된 내용이 미적분에서 미분 배우기 전까지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2차 이용하는 거. 아까 이런 거. 2차 이용하는 거.
꼭지점 해서 막 범위 자르는 거, 그래프 이용하는 거. 맞아요? 여기서도 이런 거 2차, 어디 갔어? 이런 거 2차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2차 이용하는 거. 두 번째는, 개수가 유한한 거. 예를 들어서, 연립방정식이 2차 연립하면 1차 인수분해하면 해 4개, 4쌍 나오는 거 대충 느낌 알아요? 그럼 그 중에서 x 더하기 y의 최대값은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이렇게. 아니면 부정방정식 같은 거. 막 괄호가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같은 거. 괄호 이퀄 정수했더니 해서 6개, 8개 이렇게 나올 때. 그때 x, y의 합 이런 식으로 개수가 유한계인 거. 그럴 때 최대 최소 얘기 나와요. 이해돼? 이런 거는 은근히 니들이 문제 보면은 그냥 구분 안 해놔도 잘합니다. 근데 마지막. 산술기하 관련된 걸 잘 못 봐. 너희들 산술기하 나랑 수업할 때 내가 산술기하 꼴에서 제일 잘 나오는 꼴 그러면서 얘기한 꼴이 있는데 꼴? 무슨 꼴? 땡땡꼴? 내가 니네 둘만 쳐다보는 이유는 니네 둘만 나랑 수업했기 때문이죠. 역수꼴이요. x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2x 그러면 얘를 x 플러스 3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6 플러스 6 이따위로 만들어서 x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6 하면 얘는 따로 쓰고 요것만 산술기하에서 이거의 최소값을 찾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역수꼴 더 간단한 걸로 갈까 그냥 아예 x분의 5 더하기 3x의 최소값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네들이 곱하면 15 이런 식으로 찾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 산술기하는 언제 쓰는 거야?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고 물론 A, B가 모두 양수일 때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꼴에다가 갖다 잡아 넣는 건데 이 곱이 일정하다는 상황을 A, B가 3일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그러면 2 루트 A, B니까 이 자리가 3 이렇게 넣는 게 기본이잖아. 맞아? 근데 그렇게 안 주고 그냥 곱이 일정하다는 말을 안 주고 3x 더하기 6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곱이 일정하단 말이 숨어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역수꼴 그랬잖아. 내가 역수꼴 딱 역수는 아니고 역수꼴 곱해서 상수 나오는 꼴.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역수꼴의 합의 최소값. 역수꼴 합의 최소값이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역수꼴을 니네들 눈에 잘 안 보이게 하기 제일 좋은 데가 지수야.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의 x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 조건 없어도 얘네 양수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역수꼴이잖아 마이너스. 그래서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는 이 최소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알아들어요? 그래서 역수꼴 합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지수에서 잘 나와요. 왜? 기본적으로 양수 조건 깔려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제곱 이러면은 역수라는 말을 대놓고 안 해도 써주면서 조금 조그맣게 써놓으니까 잘 안 보이죠? 맞아? 그래서 역수꼴 합의 최소값이 잘 나온다. 그래서 y는 2의 x승 더하기 1 마이너스 x승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네, 그래서 y는 2의 x승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x승의 최소값. 얘랑 역수꼴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x승 보고. 그래서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승은 크거나 같다. 양수고 양수니까 2 루트 둘이 곱하면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알아들어? 필수 12번의 별표. 요 내용의 확장입니다. 필수 11번의 확장입니다.
y는 4의 x 마이너스 y는 4의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위에 제목에 a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꼴을 뭐 반복되는 경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자, 얘를 치환하는 꼴인데요. 얘를 치환하는 꼴인데 일단은 우리가 뭔가 제곱 관계가 익숙하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얘 제곱하면 얘고 얘 제곱하면 얘죠. 그래서 요 앞부분을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둘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알아들어? 이거랑 마찬가지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거라는 거 익숙하게 봐야 됩니다. 역속꼴이면.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거 상수니까 뒤로 뺐어요. 보이나요? 자, 집중하자. 이거 중요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뭐 해야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반복되니까 얘네들이 치환하게 돼 있죠? 맞습니까? 얘네들이 치환하게 돼 있습니다. 치환하면 그 치환했다는 거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2차 함수와 y는 이거 조금 다르구나. y는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라는 어떤 지수의 합으로 돼 있는 어떤 함수가 둘이 합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로 치환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에 대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습니까?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건 우리가 최대 최소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역수꼴의 합이면 최대값은 못 구해도 뭐는 구할 수 있어요?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이해돼? 그래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크거나 같다. 2 루트 역수 곱한 거니까 1이니까 이렇다. 그래서 t가 이거를 찾아 놓고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가면 이거는 또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러면 t가 1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 줄 알았는데 1이 여기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t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거겠죠. 굳이 설명을 위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여기는 t축, 여기는 y축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필요하다? 2에서부터 필요하다. 그럼 2, 마이너스 2 해서 여기만 필요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뭔 말인지 돼? 안 돼?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너희들 산술기하를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가 2루트 AB까지만 하고 끝나는데 단 등호는 이런 말까지 기억해야 돼.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라는 거죠. 등호라는 건 최대가 되는 상황, 최소가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 t가 2면 t가 2라는 말은 여기가 2가 된다는 말은 최소가 되는 상황, 등호 붙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2의 x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이 같을 때여서 x가 0일 때까지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됩니까? 산술기하는 등호가 붙는 상황이라는 건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x가 0 될 때의 상황이다 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지수 방정식인데요. 지수 방정식. 오늘 좀 집중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여러분들. 왜 그러는 거죠? 딱 5분만 쉴게요. 잠 깨세요. 지수 방정식 부등식인데요. 너희들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1차 방정식을 배우고 1차 함수를 배워. 2차 방정식을 배우고 2차 함수를 배워. 그리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배우고 3, 4차 방정식을, 3, 4차 함수는 아직 안 배웠어. 무조건 원가야 배워. 어쨌든 다항함수, 다항식과 관련된 애들은 방정식을 먼저 배워.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방정식이 쉽기 때문인데, 모든 학습 그 대수관계, 대수라는 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대수, 수식을 이렇게 계산하는 관계는 베이스가 함수여야 해. 그래서 내가 2차 함수 하면서도 계속 방정식 얘기를 했었던 거고, 1차 부등식 설명하면서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했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2차 부등식도 함수를 배우고 나서 배우지. 맞아. 근데 앞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는 전부 다 함수 그래프를 먼저 배우고 거기에 해당하는 방정식, 부등식을 배우게 돼 있어. 이 뒷단원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뭐를 계속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냐면 함수 그래프에 대한 기본 개념을 끌고 와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돼? 방정식, 부등식이 따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머릿속에 방정식은 방정식이고 함수는 함수다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굉장히 곤란해. 알아듣죠? 그래서 항상 지수함수의 최소한 기본 그래프, 밑이 0보다 큰 그래프와, 아니 0보다 크된다. 1보다 큰 그래프와 0과 1 사이의 그래프 두 개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방정식, 부등식을 생각을 해줘야 한다. 무슨 말인지 되죠? 일단 지수함수도 기본적인 거는 굉장히 쉬운데, 밑이 같을 때, 밑이 같으면 지수도 같다. 등식일 때. 등식일 때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겠죠, 당연히.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겠죠? 맞아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일 때도 밑이 같으면 지수의 대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냥 이게 기본이야.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은. 내가 지금부터 이제 예제를 쭉 풀 건데 여기는 뭐 개념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제 보면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야. 그냥 지수 자체에서 하는 내용하고 2차랑 합성하는 내용하고 두 가지입니다. 근데 2차랑 합성하는 건 2차 방정식 한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거기에서 좀 까다로운 거 하나 강조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필수 13번 보면요. 이거 내가 안 풀 건데요. 밑을 똑같이 맞춘 다음에 지수끼리 등식 세우면 됩니다. 4는 2의 제곱으로 맞춰서 뭐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꿔서 4분의 3하고 3분의 4는 뭐 둘 중에 한쪽을 마이너스 승 해가지고 밑을 똑같이 맞춘 다음에 지수끼리 등식해서 방정식 풀면 돼요. 그럼 그냥 다항 방정식이야. 뭐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해돼요? 필수 14번으로 갑시다. 77쪽이에요. 딴 페이지 피고 있는 사람 따라오세요. A의 X꼴이 반복된대요. A의 X꼴 반복되면은 A의 X꼴 치환하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A의 X꼴 치환해서 여기 지금 2차 방정식일 겁니다. A의 X꼴 치환해서 2차 방정식 풀고 만약에 2차 방정식을 풀었어. 그래서 A의 X, 뭐 2의 X가 4 또는 2의 X가 2분의 1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뭐 치환해서 이렇게 나왔겠지. 치환해서 이렇게 나왔겠지. 그럼 여기서 X를 다시 찾아줘야 된다는 거. 제곱 2분, 뭔 말인지 해야 안 돼. 요것만 해주면 돼요.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알아들을만 하죠. 뭔 말인지 해야 안 돼. 치환해서 2차 방정식 푼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었을 거 아니야, 치환하면. 이해됩니까? 그러면 치환한 거 풀고 이렇게 바꿔서 여기까지 와줘, x까지 와줘야 된다는 거 정도. 길게 설명 안 해도 알아듣겠죠? 이해돼요? 알아들어? 대신 뭐 여기서 뭐 위에서 뭐 2에 뭐 x 플러스 1승 뭐 이런 거 쓰면 2 곱하기 2x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이런 거는 해줘야 되겠죠? 뭐 4의 x승 같은 거 2의 2x승이니까 2의 x승의 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바꿀 거 바꿔가지고 이렇게 t에 대한 방정식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도 되죠? 괜찮지? 괜찮아, 괜찮아. 알아들었어? 대충 그럼 문제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느낌 들죠? 자, 그 옆으로 갑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해볼 내용이네. 필수 15번 페이지 78쪽. 밑과 지수에 모두 문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밑과 지수에 모두 문자가 있는 경우. 필수 15번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x 플러스 2의 x제곱. x 플러스 2의 x제곱은 3x제곱. 자, 밑이 같으면 지수도 같고요. 등식에서. 반대로 지수가 같으면 밑도 같은 게 정상인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지수가 0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여기가 달라도 여기가 첫 번째는 지수가 같으면 밑도 같아. 그래서 x 플러스 2가 3이어서 x는 1이야. 근데 또는 x는 0이야. x는 0은 뭔데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꼭 신경 써줘야 됩니다. 밑과 지수에 둘 다 문자가 있을 때. 이해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x-3의 몇 제곱은 x-3. 여기는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여기도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다니까 x 플러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4여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0이니까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x가 4일 수도 있어요. 4는 뭔데요? 여기가 1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줘야 됩니다. 뭐 말인지 이해되는데 밑이 1이면 1000제곱이든 10,000제곱이든 다 1이잖아요.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가 1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줘야 된다. 알아들어요? 이해됩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해 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4 되고 2는 n 2의 0선 2는 n 2의 3 마이너스 1도 되네. 이 문제는 마이너스 1도 되는데 답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3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럼 이건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네. 이것만 되네요. 이해돼요? 이 문제는 마이너스 1도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의 4승이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의 2 넣으면 0승이어서 같죠? 마이너스 1도 됩니다. 그래서 밑이 똑같이 마이너스 1일 때 둘 다 홀수승, 짝수승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원칙은. 이해됩니까? 이해돼? 근데 풀이에 마이너스 1 되는 거에 대한 상황은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게 보통은 안 되는데 이 문제는 돼가지고. 이해됩니까?
그런 거 파고들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자, 필수 16번에서요. 두 근에 대한 얘기네요. 지워도 되죠? 필수 16번으로 가면 9의 x승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승 플러스 1에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근은요 무조건 x값입니다. x값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3의 x승이 반복되는 형태니까 3의 x승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승 플러스 1은 0이고요. 여기에서 t로 치환하면 3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습관적으로 치환하지만 합성된 거구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하는 거랑은 다르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 0이에요. 여기에서의 두 근은 t입니다. 여기서 근은 t고 여기서 근은 x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두 근은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안 돼? x에 알파가 들어간 게 근이고 x에 베타가 들어간 게 근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은 3의 알파승 더하기 3의 베타승이 3이고 3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이 1이어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다. 사실 얘는 그냥 썼지만 별로 상관이 없고 두 근의 곱으로 푸는 겁니다. 뭔 말인지 돼야 안 돼? 거듭제곱 두 개 더해봤자 뭐 묶어내기밖에 더해. 이해돼요? 누가 큰지도 모르고 거듭제곱 둘이 곱해야 지수끼리 더하는 모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필수 17번을 보면 서로 다른 실근을 갖도록 필수 17번의 별표 두 개, 세 개. 그리고 그 옆에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위쪽에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세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에 대한 상황입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에 대한 상황. 그러면 2차 부등식 단원에 나와요. 이거 2차 부등식 단원에 거의 맨 뒤에 가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 내가 그냥 대충 써서 답이 이쁘게 나오진 않을 거라서 내용만 설명하면 이거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K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2차 부등식 마지막쯤에 가면.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하면은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요?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니까 크거나 같아도 되고요. 중근대도 상관없고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 3개를 정리하면 K에 대한 부등식이 3개 나와요. 그래서 이게 2차 연립부등식 단원에 나와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그 내용입니다. 딱 그 내용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일단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거나 같다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이란 말 있으면은 크다고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왜? 양수 더하기 양수고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알아들어요? 그럼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어떻게 해요? 음수면 똑같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 다음에 두 근이 한 근은 양수, 음수, 둘이 근이 다르면 다 필요 없어요. 두 근의 곱만 음수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근 갖는다는 얘기랑 다 포함돼요. 이것만 하면. 이해돼? 부등식 우리 다시 한번 하긴 할 건데 그때 이거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 이거 대수에도 나오고 미적분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이거 알겠죠? 이 내용이 공통수학만 할 때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같은데 얘를 기본 베이스로 필수 문제가 나온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4의 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 플러스 k 이퀄 0.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근데 이 앞에 문제에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거듭제곱 형태가 반복되는 2차 방정식 형태에서 그는 치환을 하면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밑이 1보다 크잖아. 아니 밑이 1보다 크든 작든 우리가 이거 지수가 실수가 붙으면 밑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잖아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네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도 일단은 4의 x승은 2의 x승의 제곱이고 여기 2, 4, 12 곱하기 2의 x승이고 더하기 k면 2의 x승을 치환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인데 이때 두 근, t를 근으로 갖는 두 근이 모두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거듭제곱의 지수함수가 합성된 방정식에서는 그냥 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고 하면 여기서도 서로 다르겠지.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야. 치환을 하면. 알아들어? 당연하겠지. 지수를 치환하면 지수는 애초에 양수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요. 이건 10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네.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는 연립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여기서는 등 안 붙죠. 서로 다른 이란 말 때문에. 알아들어요? 요거 해서 겹치는 부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 12가 0보다 크다니까 모든 실수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여기는 k가 0보다 크다고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공통부분 금방 나오겠죠. 이건 예제라서 좀 쉬운 거고 좀 계산 복잡하게 만들려면은 여기에도 k 들어가게 만들면은 복잡해지겠죠? 귀찮아지고. 이해됩니까? 그런 겁니다. 실생활 활용은 니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부등식으로 가겠습니다. 부등식도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금방 나가요.
부등식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미시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고, x가 커지면 함수값도 커지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미시 1보다 큰 2의 x승과 2의 x제곱승이 이렇게 돼 있으면 미시 1보다 크면 지수끼리 비교할 때 이게 함수값이잖아. 함수값.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함수값이 더 큰 애가 x도 더 커.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할 때 방향이 유지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이거 전체가 함수가 y좌표라고. 이거 전체가 y좌표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미시 0과 1 사이면 뭐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2의 a승이고 여기가 2의 b승이면 2의 b승보다 2의 a승이 커. 그럼 실제로는 b가 x끼리는 b가 크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x끼리는 b가 크잖아요. 알아들어요? 아, 2가 아니라 2분의 1 같은 거여야 되겠지. 감소하니까.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2분의 1 같은 거여야 되겠죠. 미시 0과 1 사이니까. 그러니까 미시 0과 1 사이면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미시 1보다 크면 원래 있는 부등식 방향을 유지하면 되고 미시 0과 1 사이면 바꾸면 된다.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부등식 풀면 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만 신경 써주면 되겠죠. 이것도 기본적인 건 니들이 해보시고요. 치환해서 푸는 꼴 요거는 한번 볼까? 아까 기본적인 거 하나 안 봤으니까 방정식에서 방정식 부등식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안 본 건데, 자 필수 20번 하나 보고 갑시다. 필수 20번. 방정식에서는 안 봤는데 부등식에서는 그냥 하나 보고 갈게요. 2 곱하기 4의 x승 2 곱하기 4의 x승 빼기 5 곱하기 2의 x승 5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1,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t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2차 부등식 풀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t를 다시 아니 t를 얘를 t를 2의 x승으로 바꿔서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2의 1승으로, 그럼 x는 미시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유지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필수 21번으로 가면 x의 3x 플러스 1승이 x의 3x 플러스 1승이 x의 x 플러스 5승보다 크다. x의 x 플러스 5승보다 크다. 물론 x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수에 x 이렇게 실수가 들어가면 0보다 큰 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x가 밑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범위 나눠야지. x가 0과 1 사이일 때, x가 0과 1 사이면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고요. x가 1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면 3x 플러스 1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나눠서 풀었을 때 2x가 4보다 x가 2보다 범위를, 이거는 그 공통 원에서 할 때도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 범위를 정한 거와 나오는 해에 공통 부분이 해라고 그랬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 다음에 여기도 2x는 4니까 x가 2보다 크다야. x가 1보다 큰데 2보다 크다야. 그럼 x는 2보다 크다. 또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알아듣죠?
항상 범위를 정하면 범위를 정한 거랑 나오는 해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된다. 필수 22번의 별표. 지금 우리가 지수 관련된, 거듭 제곱 관련된 방정식, 부등식을 하는데 아주 기본 문제 맨 앞에 있는 거 내가 안 풀어준 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어떤 A의 X승을 치환하는 형태잖아요. 맞습니까? A의 X승을 치환하는 형태에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까먹으면 안 되는 건 치환하는 A의 X승이 양수라는 거야. 그럼 A의 X승을 뭐 2의 X승을 치환하든 3의 X승을 치환하든 치환한 t는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치환한 t로 되는 함수가 대부분 2차식일 거 아니야. 그럼 그 2차 함수는 정의역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이라고. 그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 문제를 보면서 추가 얘기를 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의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 더하기 2k가 크다. 얘가 뭐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통수학 할 때 2차 부등식에서 어떤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얘가 x축하고 안 만나면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됐었어요. 여기 등호 붙으면 붙는 거고. 맞습니까? 이러면 됐었는데 이거는 이 x의 정의역이 뭐일 때야? 모든 실수 x일 때야. 그러니까 x가 뭐가 들어가도 전부 다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2의 x승을 t로 치환할 거 아니야.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3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얘가 지수를 치환하면 0보다 크다는 게 붙기 때문에 정의역이 0보다 크다야. 그래서 얘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얘가 t-6의 제곱 플러스 36? 2k-36 이렇게 되면 최소값이 너희들 2차 부등식 할 때 변수의 범위가 정해지면 부등식의 기본은 최대 최소다 그랬어.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3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면 3 집어넣는 게 0보다 크면 된다고. 다른 데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돼? 알아들어?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 최소값이. 이 문제는 2k-36이 0보다 크면 돼요. 여기가 2k-36이면 돼. 뭔 말인지 돼? 근데 이러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랑 답이 똑같이 나와. 왜 똑같이 나와요? 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답은 이거 풀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k는 18보다 크다거든. 이해돼? 근데 왜 똑같이 나와요? 이 꼭지점이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범위 바깥에도 다 상관이 없어지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잖아.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였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였잖아.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6, 어쩌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우리는 0보다 큰 데서만 쓸 거라니까. t가 0보다 큰 데서만 생각할 거라니까.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아무 상관이 없어. 해를 가져도 상관이 없다고. 이해돼요? 그러면은 0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면 돼.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0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면 된다고. 그래서 0 집어는 t가 0일 때, t가 0일 때 0 집어넣으면 얼마야? 뭐 2k야? 2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서는 같아도 돼. 0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0 집어넣었을 때는 0 돼도 상관이 없어요. 알아들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활용 문제는 해보시고요. 오늘 숙제 조금 많아요. 지수함수 전부 다 풀어오시고요. 조금